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이종섭 국방 사의. 네, 이종섭 국방장관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예고에 자진해서 결단을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국방부 장관 교체 얘기가 이미 흘러나오고 있었죠. 네, 때문에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서 교체 이 명단을 후임자까지도 발표할 수 있다. 개각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지금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체 유인촌, 여가 김행 등등해서 추가로 많게는 셋, 적게는 두세 곳에 개각 발표가 오늘 있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좀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김정은, 푸틴 오늘 보스토치니에서 무기거래 회담. 보스토치니가 어디냐? 지금 러시아의 우주 기지입니다. 좀 상징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러시아의 우주 기지에서 김정은과 푸틴 두 사람이 만난다라는 건데 여기 보겠습니다. UN 대북 제재 완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성, 핵잠 책임자들 대거 동행. 위성과 핵 잠수함 책임자들을 대거 동행했습니다. 동행한 이유. 위성, 핵잠 등등 기술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의 어떤 이전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네, 러시아의 첨단 우주 개발 핵심 장소에서 미사일 등 관련 기술 이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네요. 오늘 만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다음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푸틴,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난다는 소식에 여기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윤 대통령 러시아 겨냥. 안보리 북제재 책임 있게 대응해야. 네,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러시아. 지금 북한 제재에 있어서는 책임 있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지금 이 북한과의 무기거래 전망에 거듭 경고를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오늘 김정은, 푸틴 만나고요. 윤 대통령 여기에 경고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놨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죠. 중앙일보입니다. 김정은, 푸틴 위험한 딜, 특단 선택 몰리는 한국입니다. 중앙일보 역시 이 두 사람의 만남, 김정은, 푸틴 북러 정상의 만남을 썼는데 관점이 한국입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포커싱이 됐어요. 특단 선택에 몰리는 한국이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좀 볼까요? 북한이 러시아의 탄약 등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첨단 군사기술 또는 개발 소요 자금을 제공한다면 대북한 및 러시아 추가 제재 외에 정부가 그동안 선을 그어왔던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정부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북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한국도 특단 선택에 몰리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를 그냥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과 무기를 지원하는 건 굉장히 지금 다른 얘기죠. 만약에 이런 정말 실제 움직임, 이 기류가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것도 약간 논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네, 검, 이재명 이번 주 영장 청구 전망. 역시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 6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5번째 이 소환 조사에 추가 재조사다라고 해서 6번째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조사를 받고 나와서 한 얘기 역시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 충분히 조사를 했고 이번 주에 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김만배 인터뷰 전날 휴대전화 부쉈는데 신앙님, 과거 2016년에 있었던 과거 부고 기사를 보고 연락을 했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분명 휴대전화를 부쉈는데 과거에 있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부고 기사를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연락처를 보고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입니다. 신앙님의 해명, 모순 찾는 검찰. 요 얘기도 잠시 뒤에 같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정말 황토색의 물이 정말 잔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단순히 뭐 진흙탕인 게 아니고 여기 이게 지금 다 약간 뭐 낮은 층수긴 합니다만 아주 뭐 높은 고층은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리비아의 도심 지역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다 몰려 있는데 여기가 지금 온통 황토색. 지금 물이 완전히 지금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인 건데요. 지금 메디케인이다. 네, 메디케인. 이게 지금 태풍을 얘기를 하는 거죠. 태풍 다니엘이 지금 리비아를 강타했다. 허리케인이 지금 리비아를 강타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다 물에 잠기고 이 기후 온난화 때문에 태풍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커져서 지금 리비아를 강타했고 연이어서 홍수가 났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으로는 리비아에 최소 5,300명이 숨졌다라는 소식이 현재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로코의 강진으로 불과 며칠 전에 한 3,000명 정도가 좀 숨졌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던 바가 있는데 이번엔 또 5,3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뭐 사회적 범죄 다 무섭다고 합니다만 제일 무서운 건 또 화가 난 자연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봅니다. 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를 좀 해보면서 함께하는 아침에 매일 경제를 좀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추석 전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이재명 검찰 증거 없이 형식적 질문만 검찰 증거 충분 곧 구속영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 어제 증거 없이 형식적 질문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이미 문서들에 다 나타나 있는 것인데 그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약간 말이 느려졌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얘기인 거겠죠. 체력적으로 지금 힘에 부치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대북 송금 의혹 어제 4시간 반 동안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4시간 반 동안에는 이미 한 그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까지 포함이 돼 있었다. 사실상 1시간 뭐 한 50분 휴게 시간을 포함한 것까지 포함해서 1시간 한 50분 정도 좀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재명 대표 중대범죄 지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 지금 여기 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른지를 지금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첫 번째 증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증거 제시 여부. 이재명 대표 쪽에선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형식적 질문만 던졌다.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확보한 인적 물적 증거 충분히 제시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두 번째, 1차 조서 서명 거부. 5차 소환 조사에서 서명을 거부를 했죠. 조사를 받은 뒤에 조서를 보면서 여기에 이제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날인을 하지 않으면 사실 증거 능력이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 발언 취지를 왜곡을 했고 외부로 유출을 했다. 검찰 간부의 범죄 행위에 이용된 문서의 날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검찰 입장에선 원하는 취지를 반영해 주겠다고 했는데 답변을 안 했다. 1차 조서는 열람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냥 어제 퇴장을 했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번에 부른 이유,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지금 부른 거죠. 경기도지사 직인 문건. 경기도지사가 직인을 찍지 않았느냐, 책임자 아니냐라는 이게 지금 이 관건인 건데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 쪽에선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직접 발급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아랫사람한테 위임해서 찍혀 있는 거다. 검찰은
직인이 찍힌 만큼 이 대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쪽의 얘기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인데 일단 첫 번째 증거 부분. 직접 이재명 대표도 본인 목소리로 얘기를 하죠. 지금 증거가 없이 형식적인 질문만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박성중 의원님. 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표 얘기처럼 뭐 검찰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증거가 없이 형식적인 질문만 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재판에서 사실 또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되게 높은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럼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특별한 이유와 사유가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증거 없이 형식적 질문만 했다 계속 하는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특유의 지금까지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6차례가 소환돼서 그걸 조사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 1차가 성남 FC거든요. 네. 그때 묵비권 행사했습니다. 2차, 3차가 대장동 의혹이었거든요. 그때도 진술수하고 묵비권 행사했습니다. 4차가 백현동입니다. 5차가 바로 이 대북 송금 의혹, 어제가 6차였습니다. 네. 뭐 6차, 5차인지 그건 뭐 정확한 판단은 그러고요. 6차였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진술서에 의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네. 또 주제와 관계없는 걸 하고 아프다는 핑계로 거부를 하고 이런 형태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그 조사 관련해서는 5차에서는 150페이지에 이르는 것을 8시간에 걸쳐 했거든요. 그중에 한 100페이지 정도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네. 또 나머지 부분은 그 어떤 전체적인 진술 관계를 확인하면서 한 2시간 하다가 그냥 나가버려 마음에 안 든다. 또 건강이 나쁘다 나가버렸고 이번 6차에서는 그 50페이지를 30페이지로 또 줄여서 네. 또 13일 단식에 했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모르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간단합니다. 대북 300만 달러, 500만 달러, 800만 달러 대북 관계 알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재판이나 수사 관계 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쪼개기 그 후원했지 않느냐. 이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증거 관계도 보면은 단순히 그냥 카드라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관계자의 어떤 정언 또 그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청이라든지 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 의혹 또 금융거래 이런 걸 보고 하기 때문에 결코 형식적 질문만 할 수 없다. 저것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레토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레토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예, 예. 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가 지금 6차례 소환되었다시피 상당히 많잖아요. 대장동 같은 사건은 지금 벌써 2년째입니다. 예, 2년째고 그다음에 성남 FC, 백현동,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등등 쭉 많은데 항상 검찰이 마치 엄청난 증거와 물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많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많은 물증과 언론에 보도된 정황이 있다 그러면 네. 뭐라도 딱히 정말 이재명은 유죄다라는 게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유죄를 책임질 사람은 검찰입니다. 언론이 아니라.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다 언론을 통해서 정황들만 계속 나오고 있지 100% 정확한 물증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도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면 걸어서 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검찰이 그렇게 물증을 정확히 갖고 있다면 지난 8월 말에 8월 25일부터 8월 말까지 비회기 때 영장 청구를 하셨어야죠. 완벽한 증거를 갖고 있었으면. 저는 그걸 보더라도 일주일 사이에 그것도 만들 수 있었을까. 아직까지는 검찰이 완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소환 날짜 조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이재명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움으로 인해서 범죄인이다. 이런 낙인 찍기 효과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검찰이 자신감이 있으면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비회기에 영장 청구하면 심판 받으러 가겠다. 심사 받으러 가겠다. 그거를 지켜주는 것이 검찰도 우리가 물증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권이라는 특권을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걸 만족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계속 시간만 끌고 수사만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낙인 찍기를 계속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회기 때 가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때 안 하고 불과 일주일 상간에 무슨 증거가 더 있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 없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에 좀 더
지금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여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증거 제시 여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봤죠. 뭐 조서 서명 거부에 대해서는 뭐 이건 뭐 명확하게 명징하게 지금 입장이 지금 나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경기도지사 직인 문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쪽은 이게 직인이 이미 찍혀 있는 거는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운전면허증이랑 같이 비교를 했어요. 김병민 최고님, 네.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혔다고 경찰청장이 발급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좀 온색한 변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초창기 때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신작 소설이 잘 안 팔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도장이 찍혀져 있는 이 직인이 찍혀져 있는 문건에 대한 내용들까지 이거를 새빨간 조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이 얘기하고 있는 건 직인이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고 연결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인데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는 점들까지 악용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방북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게요. 2018년도 가을에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립니다. 네. 이화영 부지사님 고맙습니다라고. 그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이던 때에 방북을 추진하는 역할을 이화영 부지사가 했고 거기에 고맙다는 얘기들까지 나눴던 현재 상황들을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 이건 전부 다 이화영 부지사가 한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너무나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성태 씨가 이제 이른바 제3자 뇌물 등에 북한에 돈을 건넨 것으로 돼 있는 사람인데 네. 김성태 씨가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맺을 때마다 전화 통화를 했다는 내용들까지 낱낱이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반박이 잘 안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이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맺는데 그 자리에 왜 갑니까? 지사의 허락, 승인 없이 그냥 민간 기업이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하는 그 과정들을 아무렇지 않게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전반적인 진술과 정황, 총체적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쌍방울이 대북 송금하게 되는 과정에 이화영 부지사랑 얽혀져 있는 내용들을 전혀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소설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게 소설이다. 이재명 대표 뭐 신작 소설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소설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영주 의원님. 뭐 신작 소설까지는 아니고요. 이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어떤 진술들이 계속 나와서 그걸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건데 네. 증거라고 내민 게 고작 경기도의 문건이에요. 경기도지사의 직인이 찍힌 문건이니 이거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는 겁니다. 네. 근데 통상적으로 행정을 안다면 정결권이 있는 것이고요. 그 직인이 찍힌 것들을 정결권자들이 문서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이 여러 가지 정책 결정들이 평화부지사 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백 건이 있죠. 근데 저는 김성태 전 회장의 부분들은 방북을 이재명 당시 지사가 몰랐을 것이다. 저는 모르는 게 당연한 거라고 봐요. 모르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김성태 전 회장은 사업가로서 당시에 북한과 접촉을 했어요. 그 북한과 접촉한 루트들이 충분히 본인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중국 쪽과 아니면 다른 뭐 아태현대나 뭐 이런 쪽 회장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했고 그 돈을 통해서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광물 뭐 어떤 그런 취득권 이런 거를 해서 주가 조작을 주가가 급등해서 그 네. 이득을 받잖아요. 결국에는 본인들은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는 김성태 전 회장에게 방북의 승인을 해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통일부가 하는 것입니다. 네. 사업의 연관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김성태 회장을 보내고 말고의 결정권은 통일부의 권한이다. 라는 측면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의존해서 계속 이재명 대표한테 진술을 강요하는 겁니다. 8시간 동안 증거라고는 고작 경기도 문건과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맞지요 하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를 노은기처럼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8시간 하니 이 조사는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진술 강요는 불법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전체를 보면 검찰의 수사 자체가 증거가 하나도 제시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입장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지금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 또 국힘 쪽에서는
또 아니다. 증거 없이 검찰이 괜히 이러겠느냐. 이게 다 있으니까 결국 기소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 목소리를 좀 같이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볼까요? 검찰 출석 일정조차 제 입맛대로 하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농간한 이재명 대표가 오늘 6번째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아무리 초췌한 모습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 했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대표는 불법 대북 송금,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피의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네, 초췌한 모습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실제 지금 어떻습니까? 상당히 안 좋죠. 오늘 14일째인데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당뇨가 좀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상태고 원래 단식을 한 사람들 경험 들어보면 4일째, 한 10일째 정도가 고비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13일, 14일째를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제 어총에서 전 의원의 이름으로 단식을 중단해달라라고 결의도 하고 본인한테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본인이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꾸 삼계당에서 피의자 코스프레 이런 단어를 전 정말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치라는 게 금도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제가 옛날에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할 때 저는 네. 초선이었습니다. 네.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하는 그 단식장에 가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본청 앞에 사는 거니까요. 네. 최소한 그 정도는 못할 망정 태영호 의원이 와서 막말하고 그 농성장을 회방하고 또 상대당에서 뭐 무슨 단식이라고 조롱하고 저런 거는 최소한 우리 정치권에서는 없으면 좋겠고요. 정말 단식을 왜 할까? 단식이라는 건요 쇼가 안 됩니다. 자기 몸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네. 10일이 지나면 자기 몸 안에 있는 내장이 다 녹아나거든요. 그런 고통과 미래에 대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단식이라는 결정을 하는 그 과정을 좀 서로 이해를 하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뭔가 묘책이 없을까 이런 고민하는 것이 상대당에 대한 기본 자세지 그런 거 전혀 없이 자꾸 폄하하고 조롱하는 거 갔을 때 우리 이 정치는 더 어려워진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단식은 쇼가 아니다. 몸을 버려가면서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당에서 보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단식을 출퇴근 단식 아니냐. 아니면은 간헐적 단식, 오히려 건강에 좋은 단식 아니냐. 13일째가 됐는데도 멀쩡하게 저렇게 검찰에 나갈 정도면 이것은 조금 그렇다. 그래서 출구 전략에 민주당이나 자체 내에서 출구 전략을 쓰려고 하는데 마땅히 없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이제 친명계 의원들이 이제 단식 그만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이제 비명계까지 그 단식 현장에 가서 이제 단식 중단해라 그 뭐 이렇게 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비난, 불평 이런 것들이 많이 잦아드는 어떤 당내의 어떤 지도력을 회복하는 그런 입장도 했고요. 또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당 그러니까 호남 쪽에 있는 이정현 전 의원이라든지 네. 또 그 아울러서 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우리가 출구 전략을 여당에서 네. 먼저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제 뭐 더 나아가서는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뭐 좀 나서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네. 지금 뭐 저희 대통령실이나 거의 국민의힘 또 김기현 대표나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이걸 풀어줄 생각은 없다. 이러니까 상당히 야당 내에서는 당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출구 전략을 하는데 마땅하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네. 아니 야당이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해서 지금 곤혹스러운 것 같다는 야당 걱정을 지금 해주셨어요. 서영주 의원님. 그러니까 참 그 야당 여당 얘기하기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예, 짧게 하는데 말씀드리면 사람으로서 이 이재명 대표 개인은 싫을 수 있지만 야당 대표가 13일째 단식을 하면 출구 전략은 여당이 열어줘야지요.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 출구 전략을 논의하는 걸 보면 이제 더 이상 국정을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 여당 자체가요.
대통령실 아무도 안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금도입니까? 저는 이런 야박한 어떤 이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아니라 이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들의 단식이라고 봤을 때는 그 국민들은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 국민들을 버렸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김병민 최고님. 아주 만약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의 단식이 진행됐더라면 여당도 또 대통령실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향해서 바라보는 지점들이 좀 달랐을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시작됐을 때 이상민 의원 등 이 단식의 명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소 의아하다는 생각들을 여과 없이 표출한 바가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 등 비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입니다만 명확하게 무엇을 위한 단식인지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회피용이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지적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실질적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들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열흘차, 단식 열흘차에 앰뷸런스를 대기하고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조사를 받고 마지막에 서명 조사에 날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켜보게 되면 단식이라고 하는 게 국정과 대한민국을 위한 야당 대표의 마지막 수단이었던 것인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계된 상태에서 당내 진영을 꾀하고 진영 결집을 꾀하고 여기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매우 안타깝고 건강에 대한 염려, 우려가 됩니다마는 조사를 받고 있었던 또 사법 리스크 한복판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여타의 정치인의 단식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라는 점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 오늘이 14일째죠. 딱 2주가 지금 되는 날입니다. 확실히 아까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갔다가 나올 때 목소리가 점점 좀 느려지는 모습이 지금 보이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네, 이 조폭 출신과 중대범죄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 이 얘기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두 번째 검찰 출석인데 오늘은 대북 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대북 송금 관련 공문에 도지사가 직접 결재했다고 하는데 사실 맞을까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느끼셨나요? 굉장히 지금 말이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린 말로도 또박또박 조폭 출신과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조폭 출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사실 처음에 조폭 출신이 아니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노상강도라고 이재명 대표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자신의 SNS에 썼던 이 글이었었는데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다. 검찰 김성태 전 회장 기소는 중범죄 다 빼고 경미한 것만 적용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노상강도라고 김성태 전 회장을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얘기를 또 발끈했었죠. 뭐라고 했느냐. 네. 본인한테 금전적인 후원을 한 사람을 노상강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까? 평생 지지했었던 사람을 갑자기 뜻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김성태 전 회장을 자신의 SNS에 언급을 하는데 김성태 조폭 출신의 평판이 나빠서 나는 접근을 기피했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근데 잠시 이게 삭제가 되고 공식 만남이나 인증샷도 김성태 전 회장이 못하는 사이 아니냐. 그만큼 우린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로 취지는 같은데 조폭 출신이라는 요 얘기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으신 목소리에는 조폭 출신이라고 또 명확하게 다시 얘기를 했죠.
서영주 위원님, 이거는 어떤 태도 변화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다시 조폭 출신이 나왔어요. 태도 변화라기보다는요. 일단은 그때그때 이제 판단이죠. 네. 페이스북에 굳이 뭐 조폭 출신이라고 쓰는 게 좀 글을 썼을 때 별로 마뜩치 않아서 네. 그냥 공식 만남 인증샷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분명하게 더 입장이 밝혀지는 것들은 네. 저기 이제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들 앞에 국민들 다 보실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기 때문에 조폭 출신 기억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깡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깡패나 조폭이나 비슷한데 뭐 이게 뭐 이재명 지금 대표가 규정한 게 아니라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이 김성태 전 회장을 깡패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일맥상통한 의미에서 얘기한 것 같아서요. 어떤 뭐 그런 의도 변화, 신경 변화 거기에 대한 차이는 크게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뭐 큰 사안의 변화는 아니고 페이스북에 굳이 뭐 이렇게 뭐 심한 말을 올리고 말고의 그런 차이 아니겠느냐. 굳이 그런 말을 올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한 만큼 그게 더 진짜 아니겠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 느릿느릿 약간은 어눌한 듯 하기도 하지만 일단 자기 입장을 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사까지 마쳤죠. 검찰 조사가 마치면 그 다음 순서는 구속영장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이번 주 청구 방침.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어제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럼 구속영장, 다음 수순 구속영장 이번 주에 청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번 주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달력을 한번 봐야겠죠. 네. 오늘이 13일입니다. 그럼 이번 주라고 한다면 토요일까지를 이번 주라고 얘기를 하죠. 14, 15, 16. 이 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뒤에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옵니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체포동의안 일단 본회의에서 보고를 먼저 해야 되겠죠.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만큼 본회의가 언제 열리느냐. 근데 바로 또 본회의가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박광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틀 뒤에 20일에 윤재옥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 이 본회의, 표결 처리한 이 본회의도 20일에 또 잡혀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에 넘어온다고 하면 다음 주에 3번의 본회의가 열리는 게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결국 추석 연휴는 28일부터 시작인데 다음 주가 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김병국 의원님. 네. 일단 분명한 건 뭐 18, 20, 21 여기다 25일도 사실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쳤을 땐 추석 전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고 표결 붙여진다는 거는 뭐 거의 확실한 상황인 거거든요. 구속영장을 치는 이 시점이 이번 주라고 한다면. 근데 어제 의총에서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제는 체포동의안 논의는 없었고요. 네. 단식을 빨리 중단해달라라는 의원들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백현동 관련된 소환을 받고 네. 구속영장을 친다 하지만 결국 안 쳤잖아요. 지금도 사실 현재의 내용으로만 보면 네. 과연 구속영장을 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과연 확보하고 있을까라고 많은 의원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아직 영장 청구도 안 돼 있고 네. 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모르는데 네. 우리끼리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논의한다는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검찰이 정치하는 어떤 의도에 우리가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됩니다. 뭐 한두 분께서 이의가 있지만은 그는 언론의 과대 보도가 되는 거고요. 우리 어촌 내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차분하고 네. 실제로 영장을 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많고 영장이 오더라도 내용을 좀 보자. 이게 네. 무슨 내용으로 영장을 치는 건지 우리가 뭘 알고 뭐 의원들도 이런 저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사실 몰라요. 네. 모르는데 우리가 미리 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한다는 자체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우리는 해서도 안 되고 또 그거는 저쪽의 노림수에
우리가 서로가 분열되는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다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추석 전에 영장 청구를 해서 우리 당의 분열을 노리고 또 추석 밥상에 이 이슈가 올라가기를 원하겠죠. 원하겠는데 정말 그 현재의 사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영장 청구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청구가 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좀 빈약하지 않겠냐 현재로서는. 네. 그러다 보면 우리 의원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님. 네. 영장을 칠 만큼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 정도 증거로 영장을 친다고 해도 굉장히 빈약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불법 대구북 송금 문제뿐이 아니라 백현동 문제부터 실질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가 가능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 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령당당했더라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지난날 이 성남 FC 등으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놓았으면 될 일이거든요. 그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이 조작 수사고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까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 기각을 시켰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혐의들을 입증하기 위한 과정들을 더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만 고민하면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불체포 권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그리고 민주당은 1호 혁신안으로 영장,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검찰이 어떤 영장을 치는지를 한번 보고 그때 가서 얘기할게. 당론으로는 정하진 않았지만 뭐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이 있어.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겠다는 건 마지막 순간에 가서 정치적인 판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애당초에 국민 앞에 그 같은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죠. 네. 지금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뭐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결국 나중에 정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